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어떤 괴담에 대한 기억. 내가 초등학생일 때 부모님은 이혼했다. 그 후 어머니는 재혼했고 지금은 8살짜리 남동생, 6살짜리 여동생, 그리고 3살짜리 쌍둥이 남동생들이 생겼다. 어머니가 그중 쌍둥이 동생들을 임신하고 있었을 때 이야기다. 어느 날 계단 층계참에 검은 그림자가 앉아 있었다.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벽에 얼굴을 돌린 채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었다. 하지만 원래 집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수많은 오브가 찍히고 한밤중에 발소리가 들리기도 했기에 딱히 무섭지는 않았다. 그 상태가 한동안 이어지던 어느 날 아버지가 꿈 이야기를 해줬다. 아버지가 2층 침실에서 내려오는데 중학생만한 사내 아이가 계단에 있더라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왜 여기 있는 거야? 너희 집은 여기가 아니니 당장 나가. 라고 소리치며 아이를 때렸다고 한다. 그리고 현관 앞까지 질질 끌고 갔단다. 사내 아이는 울면서 사과했다. 언제나 떠들썩해서 부러웠어. 같이 놀고 싶었어. 아버지는 미안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해서 이렇게 말했단다. 그럼 다음에 우리 아이로 태어나거라. 유복하지는 않지만 매일 즐겁게 지내고 있으니까 말이야. 사내 아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푹 숙이더니 현관에서 나가더란다. 그리고 꿈에서 깼다고 아버지는 말했다. 그 이야기를 어머니와 나에게 웃으면서 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무서워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무심결에 매일 계단에 있던 그 아이인가라고 수긍해버렸다. 부모님은 깜짝 놀란 듯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머니는 더욱 겁에 질려버렸다. 하지만 육아와 가사에 쫓기는 사이 어머니도 점차 그 일은 잊어갔고 곧 일상이 돌아왔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쌍둥이가 간신히 말을 하게 됐을 무렵 어머니는 문득 그때 그 일이 생각났는지 동생들에게 물었다. 너희들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 둘 중 큰애는 몰라. 라고 대답한다. 역시나 하고 쓴웃음 짓고 있는데 작은애가 대답했다. 계단. 어머니와 나는 놀라 순간 얼굴을 마주 보았다. 정말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인지 그냥 동생이 아무 말이나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상한 체험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범인. 지역신문지국에 근무하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신문사에는 종종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 사건의 범인이 사실접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이제 와서 3억 엔 사건의 범인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벌써 범인이 체포된 사건의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마저 있답니다. 잡혀 들어간 사람은 누명을 쓴 거고 진범은 자신이라면서 말이죠. 그날 역시 사람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찾아왔었답니다. 토막살인을 저질러 사체를 목욕탕에서 절단해 공원 쓰레기통에 여기저기 흩뿌렸다던가 그런 이야기를 늘어놨답니다. 다만 그 지역 신문이 관할하는 건 시골 현이었기에 그런 사건은 단 한 번도 없었던 터입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도쿄에서 있었던 일인 듯 했습니다. 왜 이런 시골 신문사까지 와서 고백할 생각을 하신 건데요? 그렇게 묻자 범인이라고 자칭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도시에는 감시의 눈이 있으니까 안 돼. 기자 양반은 역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구나 싶어 서둘러 이야기를 끝맺으려 했답니다. 그래서 대충 질문을 퍼부어 빨리 돌려보낼 생각이었다는군요. 왜 죽였습니까? 죽어 마땅한 인간이었으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건 못 말해주시. 왜 시체를 토막낸 겁니까? 아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본보기 같은 거다. 아는 사람은 또 누군데요? 그것도 못 말해줘. 이런 식으로 뭐 제대로 말해주는 것도 없는 데다. 캐물으면 못 말해준다고 둘러댈 뿐이었답니다. 게다가 왜 자수는 안 하는데요? 라고 묻자 경찰이 의미가 있을 것 같나? 라며 비웃을 뿐이었답니다. 지겨워진 기자는 그럼 왜 여기 와서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겁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남자는 조금 침묵하더니 적어도 누가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했어라고 진지하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쯤 되니 남자도 자기 이야기를 대충 듣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는지 바쁜데 시간을 뺏어서 미안하게 됐네 라고 말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기자도 그냥 저 이상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갔답니다. 기사를 쓰기에는 애당초에 말해준 게 애매모호해서 뭘 쓸 건더기도 없었고요. 그런데 일주일 후
그 기자는 범인이라며 찾아왔던 남자와 예기치 못한 형태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신원불명의 익사체가 떠올랐다는 제보가 와서 취재를 나갔더니 그 남자가 시체가 되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기자를 찾아왔던 날과 완전히 똑같은 복장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신원을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행방불명자 명단에도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신원 미상의 인물이 실족해 강에 떨어져 죽었다는 걸로 그 사건은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자는 이 이야기를 내게 해주며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익사사고는 우연일 거라고 스스로 99% 정도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감시의 눈이라는 게 진짜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어두운 사회가 존재하는 건 아닐까 생각하니 도저히 경찰한테 그 남자가 일주일 전 우리 회사에 왔었어요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도 이야기를 듣고 정말 무슨 음모가 배후에 있는 건 아닐까 싶어 왠지 모르게 등골이 오싹하더군요. 세 번째 이야기, 개미.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내가 얼마나 어렸을까? 8살, 아니 7살 정도의 일인 것 같다. 어린 마음에 찾아온 집의 앞놀이터, 막상 찾아오니 시끌벅적한 아이들의 무리는 없었고 놀이터에 발을 들인 사람은 나 혼자였다. 심심했던 나는 그래. 미끄럼틀 이런 놀잇감으로 마음을 달랬었을까. 하지만 그런 미미한 기억들과는 다르게 모래더미 끝에 자리 잡은 개미집이 생각이 난다. 지나가는 개미를 지켜보고 있자니 어린 마음에 지루해진 나는 지나가는 개미를 막아보기도 하고 집 입구를 틀어 막아보기도 하였다. 개미들의 반응은 의외로 신기했었던 것 같다. 길을 막자 앞길을 가고 있던 개미는 쥐춤거리더니 옆으로 방향을 틀어 오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고 그 뒤에 있던 개미들도 망설임 없이 곧바로 줄에 틀어짐이 없이 쫓아갔다. 집 입구를 틀어막으니 줄줄이 개미들은 다른 구멍을 파내고는 땅속으로 모두 들어갔다. 단합심이라고 해야 할지 같은 공동체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무언가라고 생각한 건 내가 많이 크고 나서이다. 지금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내 모습이 웃긴 게 개미의 일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느껴서인 것 같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서부터 앞으로 길을 따라서 나아간다. 물론 막힘이 있을 수도 있겠지. 사람 사는 게 꼬이고 얽히지 않고서 곧바로 나아간다는 일은 있을 리가 만무하다.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것을 망설임 없이 가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다. 그리고 이 얘기를 생각하게 된 계기. 개미에게는 나 자신이 시련을 주었다고 말해보자. 물론 내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상황이 힘들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 누구에게 짓눌려 있는 걸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누군가에게 해답을 바란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정답은 본인에게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아파트. 독신 생활하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남자가 사는 곳은 평범한 아파트지만 이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커튼의 형태나 쓰레기통 위치 같은 게 미묘하게 변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최근 들어 다른 누군가의 시선까지 느껴지는 나날. 이에 기분이 나빠진 남자는 친구에게 이 일에 대한 상담을 했다. 혹시 스토커일까? 경찰 신고가 제일 좋을 것 같지만 실제 피해가 없으면 경찰은 움직이지 않는다던데 라고 남자가 말했다. 캠코더 촬영 같은 걸 해보면 어때? 만약 진짜 스토커가 있다면 증거품이 될 테니 경찰도 납득할 거야. 라고 말하며 친구는 매우 구체적인 방법과 비디오 카메라를 빌려주기까지 했다. 이에 힘입어 남자는 바로 캠코더 카메라를 설치했다. 다음날 아침 나가기 전 녹화 버튼을 누른 것도 잊지 않았다. 나갔다 돌아온 남자는 더욱 초조해졌다. 방 안에는 침입자의 흔적이 여느 때보다 확실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건 진짜 스토커가 찍혀 있을지도. 남자는 이렇게 생각하며 캠코더 녹화를 멈추고 재생을 시작했다. 한동안은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았다. 그러나 날이 저물고 얼마 있지 않아 낯선 여자가 부엌칼을 가지고 방에 들어오는 게 보였다. 잔뜩 위축된 남자는 곧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찍혀 있어. 찍혀 있어. 스톱 찍혀 있어. 공포를 넘겨 완전히 흥분한 남자는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친구에게 내용을 실황하기 시작했다. 쓰레기통 뒤지고 있어. 이번엔 옷 냄새 맡고 있어. 기분 나빠.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 여자가 방 안을 돌아다녔을 걸 생각하니 남자는 절로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이걸로 경찰도 움직여주겠지. 남자가 한 가닥 희망의 마음을 놓고 있던 중 화면 속 여자는 남자의 방 옷장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우와, 옷장에 들어갔어. 게다가 좀처럼 나오질 않아. 남자가 친구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중 또 다른 누군가가 방에 들어오는 게 보였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방에 들어온 건 바로 남자, 그 자신이었다. 그리고 영상 속 남자는 점차 가까워지더니 이내 영상이 멈췄다.